자, 미적분 엑서사이즈 발전 문항 B 단계 발전 문항에 관해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의 미분 파트요. 8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두 점 A, B를 주어져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나 원이요. 여기서 A, B 그리고 여기에 수직 접선 여기 수직인 상태에서 연장선과 만나는 여기 얘를 P 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가 A였네요. 여기가 A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선의 발을 떨고 너를 내가 뭐라고 하자? Q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가 섹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라고 알려줬어요. 나 여기 1이요. 그러면 나 여기도 1이요. 여기도 1이요. 그리고 나서 섹타라고 불리는 것은 1사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0도부터 90도요. 이렇게 알려준 상태에서 정보를 주셨습니다. 볼게요. 정보 자체는 나한테 준 조건이죠. OQ라는 선분의 길이는 2배의 PA 곱하기 BQ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삼각함수의 극한에서의 핵심 개념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아는 변의 길이와 각으로 나머지 모든 변과 각을 표현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가보자고요. OQ라고 불리는 이 길이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빗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OQ는 1 곱하기 코사인 섹타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보는 코사인 섹타는 2배 곱하기 PA라고 불리는 이 길이는 여기가 섹타입니다. 그때 이변의 길이를 할 때 이변의 길이가 아니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탄젠트 섹타입니다. 그래서 PA라고 불리는 건 탄젠트 섹타요. 그것을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 이렇게 표현할게요. 거기에 곱하기 이것이 바로 탄젠트 섹타요. BQ요. BQ라고 불리는 것은 OQ BQ 여기가 B였네요. 선생님이 A로 잘못 썼어요. BQ라고 불리는 건 이 길이요. 그럼 이 쬐끄만한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1 곱하기 사인 섹타요. 그래서 여기가 사인 섹타요. 예, 요 정보를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양변의 코사인 섹타를 곱하시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섹타는 2배의 사인 제곱 섹타다라는 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답을 볼게요. 구하라는 답을 보시게 되면 코시컨트 섹타 곱하기 시컨트 섹타 곱하기 코탄젠트 섹타요. 얘의 값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아니 가볼게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하게 되면 코시컨트 섹타는 사인 섹타분의 1 곱하기 시컨트 섹타는 코사인 섹타분의 1이요. 곱하기 코탄젠트 탄젠트의 역수다 보니까 사인 섹타분의 코사인 섹타요. 네, 좋습니다. 코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 약분되게 되면 결국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사인 제곱 섹타분의 1을 구해달라는 것이고 사인 제곱 섹타분의 1이라는 건 코시컨트 제곱 섹타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코시컨트 제곱 섹타의 값을 구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개념이죠. 세 가지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은 1이요. 그리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뭐가 된다고요? 코시컨트 제곱이요.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을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습니다.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은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여기를 잘못 썼죠. 코시컨트가 아니라 시컨트 제곱이요. 그리고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이 바로 코시컨트 제곱입니다. 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나한테 주어진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정보는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의 값이 2라는 정보, 즉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의 제곱, 얘는 바로 코탄젠트의 제곱, 얘의 값이 2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코시컨트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코시컨트의 제곱은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이니 결국 답은 1 더하기 코탄젠트의 제곱인 2입니다. 이렇게요. 코시컨트의 제곱은 1 더하기 코탄젠트의 제곱이요. 이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코시컨트의 제곱은 1 더하기 코탄젠트의 제곱, 그래서 답은면 3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8번 문항이었고, 그런 다음에 9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9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입하셔도 되고 근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각에서 쓰시겠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불리는 건 셈 7이요. 두 근의 합이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고 불리는 건 근각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3이요. 일단 근각계수를 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고 구해달라는 것은 탄젠트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거기에 곱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알파와 베타에 대한 범위를 주었습니다. 알파와 베타라고 불리는 이 각은 몇 도부터 몇 도?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0부터 90도까지의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이다 라는 정보를 주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나누게 되면, 더해서 나누면 결국 얘는 일사분면의 각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사 또는 이사분면의 각이요. 사분면, 일사분면에서의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요. 옳지 않고요. 이사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요. 이 각각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분들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알고 있니? 얘를 묻는 거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니 값을 쉽게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했던 얘를 갖다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음수가 떴다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이 값은 바로 이사분면을 나타내는 각이었겠네요. 게임이 끝났네요. 곱하기 하나의 값은 구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요. 이젠 내가 원하는 건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별표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요. 얘 값은 지울게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구한 것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7을 이렇게 갖다 쓸게요. 잘 보세요. 저게 별표예요. 자, 탄젠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보세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돼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 둘이 더하면 그것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그 값을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구한 거예요. 얘가 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것을 이렇게 계속 쓰기가 귀찮으니까 치환합시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선생님이 K로 치환하겠습니다. 왜 치환했죠? 복잡한 것을 편히 보려고요. 그러면 나도 너를 K, 나를 너도 K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결국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즉 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값은 내가 너를 뭐라고 치환했다고 얘들아? K라고 치환했다고. 그러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하면 1 마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이 문자를 K라고 치환할 필요는 없고 얘 자체의 값을 K라고 치환합시다.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 자체를 그냥 K라고 놓을게요. 그 자체를 K. 그러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1 마이너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똑같은 값을 곱하니까 제곱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그런 다음에 우리 둘의 값을 더할 테니 난 얘의 값을 K라고 놨으니 2K가 됩니다. 얘가 결국 몇 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의 값을 뭐라고 놨으니? K라고 놨으니 이젠 K에 관한 몇 차식을 풀자는 거죠? 2차 방정식을 풀어보자라는 거죠. 여기 K의 값만 구하게 되면 우리 둘이 곱하면 답일 테니까요. 그래서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마이너스 2랑 2K랑 곱해서 마이너스 4K는요 7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7K의 제곱 플러스 7이 됩니다.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요 7K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은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짱나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짱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를 갖다 쓰자고요? 근의 공식을 갖다 쓰자고요. 근의 공식을 갖다 쓰게 되면 K는 짝수의 근의 공식을 갖다 씁시다. 7분의 반땡 2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더하기 49요. 그래서 53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불리는 각의 범위가 알파도 14, 베타도 14. 그럼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는 몇 사? 14 여전히. 그럼 14에서의 이 K의 값은, 이 값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4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플러스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건 바로 플러스의 값인 7분의 2 플러스 루트 53 이었습니다. 14분면에서의 바로 K 값이요. 계산이 되게 더럽네요. 결국 답을 맞히시면 우리 둘이 곱하면 될 테니 77 약분이 되셔서 마이너스 밖으로 뺀 다음에 2분의 2 플러스 루트 53입니다. 요 자체가 답입니다.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근각의 수로서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번 더하면 그것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그래서 얘를 다시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쓴 것뿐입니다. 그대로 갖다 쓰기가 귀찮아서 선생님이 아예 탄젠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k라고 놓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마지막 계산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10번과 11번은 같은 백악과 반각 공식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묶어서 같이 풀게요. 세트 문항으로. 일단 12번, 13번부터 봅시다. 12번이요. 12번. 요거 자주 보여서 그냥 아예 선생님이 일반화 좀 시키고 들어갈게요. 어떤 걸 일반화 시키고 들어갈 거냐? 일반화 개념을 갑니다. 먼저 어떻게 여러분들과 개념을 갈 거냐면 요렇게 우리 개념을 갈게요. 이거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냥 암기해 주세요. 개념 1 마이너스 코사인 nx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x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 nx를 곱합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1 마이너 코사인 nx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얘는 사인 nx의 제곱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사인 nx의 제곱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갖다 쓰겠습니다. 거기에 바로 x제곱이 있었고요. 거기에 곱하기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될 테니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의 값은 1이요. 그래서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값은 뭐가 되죠? 바로 n이요. 얘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n이요. 그래서 결론 얘의 값은 뭐가 된다? 2분의 1에 2분의 n제곱이 됩니다. 예, 요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다시 뭐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nx 얘의 값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2분의 n제곱입니다. 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많이 쓰여서 아예 개념을 잡고 일반화시키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문제 12번 문항을 보시면 여러분 눈에도 구하라는 것이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제곱을 밖으로 빼게 되면 10 더하기 20 더하기 쭉 가다가 100이요. 그리고 나서 10 마이너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2x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코사인 10x 얘의 값 좀 구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좀 이전 파트에서 경험하였듯이 10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코사인 x부터 코사인 10x까지 이때 항의 개수가 10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쪼갤 거냐? 이렇게 쪼개고 싶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2쪽 주황색의 값은 등차 수열에 의하면 결국 항의 개수 10개요. 초항 플러스 끝항 110이요. 걔를 2로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주황색 값이죠. 그리고 x제곱을 쪽으로 갖다 붙일게요. 그런 다음에 분모에 주목해 주세요. 항이 10개 10
그래서 10을 1, 10개로 분해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x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x요.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3x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10x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x가 결국 뭐라고요? 2분의 n제곱. 얘를 기억해 달라고요. 자주 쓰인다고요. 자주 쓰여요. 그럼 여러분 1번 하트에서 나오는 얘는 뭐겠습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요. 얘는 2분의, 여기 숫자 보세요. 2의 제곱이요. 여기 나와 있는 n이 바로 여기 n제곱꼴로 와야 돼요. 그럼 2분의 1을 밖으로 뺍시다. 여기 계산을 여기다 할게요. 자, 계산 시작. 2분의 1을 밖으로 빼신 다음에 n제곱을 갖다 쓸 거예요. 2분의 1, 여기서도 2분의 1, 2분의 1 나오니까 2분의 1 밖으로 뺐습니다. n제곱 갑니다. 1, 여기는 n이 2, 여기서의 n은 3, 여기서 n은 10. 그래서 어떻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몇의 제곱? 10의 제곱이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2분의 10 곱하기 110이요. 이게 답이죠. 답을 계산합시다. 답을 계산하시면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꺼지세요. 꺼지세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K제곱 공식이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거기에 10 곱하기 110 얘를 계산하라는 거죠. 분모 분자에 6을 곱합니다. 6이요. 그러면 지우고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1 110 110 꺼져. 3으로 나눠 7 2 그래서 답은 얘 계산하면 7 20 그래서 7분의 20 요렇게 여러분들이 계산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냥 기억해 주세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nx는 2분의 무슨 제곱이다? n제곱이다. 예,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초월함수 자체를 다항함수로 매개를 해서 그냥 얘를 x제곱으로 고쳐서 푸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지워보고 그 다음에 1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함수 fx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나한테 구하라는 거요.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f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x요. 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미분계수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푸는 걸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자체를 새로운 유함수인 hx로 취하라는 걸 좋아해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이 hx라고 불리는 것을 치환했어요. 누구는 f-sin x를 hx로 치환했단 말이에요. 복잡한 것을 편히 보고자 치환한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미분계수로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훈련이 돼야 돼. 빼기 0. 그럼 아니나 다를까 h0의 값이 1일 거예요. 확인. h0의 값은 마이너스 사인 0, 사인 0의 값은 0이니 f0의 값과 똑같고 f0의 값은 사인 0 더하기 코사인 0이요. 그래서 1입니다. 예, 그렇죠. 결국 무슨 소리냐? 나보고 구해달라는 것은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x 마이너스 0분의 hx 마이너 1의 값이 뭐라고요? h0이라고요. 이것이 결국 미분계수 아니겠습니까? x를 포함하고 있는 동점, 정점, 동점이 정점을 한없이
동점이 정점을 향해 한없이 다가가니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 나보고 구하라는 건 H'0 이것이 답이라는 거죠. 네, H'0의 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나 양변 미분합시다. 양변 미분 x에 관해서 미분하시면 H'X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갖다 쓰셔야죠. 겉미분 속미분 갑니다. F' 마이너스 사인 X요.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를 미분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무슨 X요? 코사인 X요. 이렇게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 자체가 바로 H'0이요. 그럼 H'0이라고 불리는 이 값은 비교적 간단하죠.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사인 0의 값은 0이요. 그래서 F'0 곱하기 코사인 0이요. 1이죠.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F'0만 구하면 되겠네요. 미분합시다. F'X라고 불리는 것은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요.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요. 그럼 결국 F'0의 값은 뭐죠? 여러분 0을 대입하시면 1 빼기 0이요 1입니다. 그래서 답은 H'0의 값을 구하는 거니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이 자체가 답입니다. 잠시만 선생님도 쉬었다 가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10번과 11번은 백악과 반각 공식을 이용하는 것을 한 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